여러분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홍수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들으시다가 이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특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깨 아프신 분들의 70%는 오십견이 아닙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지난달 제 진료실에 58세 남성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오른팔을 완전히 늘어뜨린 채 들어오시더라고요. 표정이 정말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이분이 저한테 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 유튜브 보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스트레칭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MRI 찍어보니까 회전근개 완전 파열이었어요. 힘줄이 깊게 찢어진 상태였죠. 수술비 500만 원, 재활기간 6개월이 나왔어요. 만약 이분이 6개월 전에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약 몇 알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잘못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이분은 잘못이 없어요. 그냥 몰랐던 거예요. 50견인 줄 알고 열심히 운동하신 건데 그게 회전근개 파열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달에 이런 환자분을 최소 10명은 봅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통계 보셨어요? 50대 이상 어깨 통증 환자 68%가 50견이 아니래요. 거의 70%가 50견이 아닌 다른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이 본인은 50견인 줄 알고 잘못된 운동을 하다가 상태를 더 악화시킨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서 아니 혹시 여러분이 직접 그 실수를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5가지가 뭔지,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2주 회복 루틴까지 전부 공개해 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잠깐의 시간이 여러분의 수술비 500만 원을 아낄 수 있고 6개월의 고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세요? 어깨 아프다고 하시면서 매일 아침 공원에서 철봉에 매달리시는 분, 아니면 유튜브 보면서 열심히 스트레칭 하시는 분, 아마 한두 분쯤은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분들 중 상당수가 지금 본인의 어깨를 더 망가뜨리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58세 환자분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이분을 편의상 박철수 씨라고 부를게요. 박철수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셨어요. 올해 58세고요. 2년 후면 정년이래요. 퇴직하시면 작은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으신 꿈이 있으셨대요. 부인하고 둘이서 조용히 운영하면서 노후를 보내시겠다는 거였죠. 근데 올해 1월 초에 일이 터진 거예요. 주말에 친구들이랑 골프를 치고 오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른쪽 어깨가 좀 뻐근하시더래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대요. 나이도 있고 골프도 쳤으니까 당연히 근육통이겠거니 하셨죠. 근데 이상한 거예요. 2주가 지나도 통증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느낌이었대요. 특히 밤에 누우면 어깨가 너무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옆으로 누울 때마다 어깨 안쪽에서 뭔가 쩍쩍하고 땡기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대충 넘기셨어요. 파스나 붙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났을 때 심각성을 느끼셨대요. 아침에 셔츠 입을 때, 머리 감을 때, 밥상 들 때마다 팔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제 이건 좀 이상한데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뭘 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도 아마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유튜브를 검색하신 거예요. 박철수 씨가 검색창에 뭐라고 치셨을까요? 50견 운동법이에요. 그리고 나온 영상이 수백 개더래요. 그 중에 조회수 많은 거 몇 개 보시고는 매일 따라하기로 결심하셨대요. 정말 성실하신 분이에요. 매일 아침 20분, 저녁 20분씩 빠짐없이 하셨어요. 벽에 손대고 기어오르기, 수건 잡고 팔 뒤로 넘기기, 고무밴드로 어깨 돌리기. 유튜브에서 50견에 좋다고 하는 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2개월이 지났는데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 나아지기는커녕 더 아파지셨어요. 팔이 60도도 안 올라가시더래요. 평소에 쉽게 하시던 일들 컵 하나 드는 것도 힘들어지신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박철수 씨도 그러셨거든요. 운동이 부족한가? 더 열심히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하셨어요. 더 자주 하셨어요. 아파도 참으셨어요. 이 정도 아픔은 견뎌야 관절이 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그렇게 또 3개월이 지났어요. 그때쯤 되니까 이제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된 거예요. 팔을 들어 올리는 게 아예 불가능해지셨어요. 그제야 병원에 오신 거죠. 제가 MRI 촬영을 권했어요. 결과가 나왔을 때 제 마음도 무거웠어요. 회전근개 완전 파열, 힘줄이 이미 깊게 찢어진 상태였어요. 그것도 6개월 전부터 조금씩 찢어지기 시작한 흔적이 보였어요. 제가 박철수 씨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이건 50견이 아니라 회전근개가 찢어진 거예요. 6개월 전에 오셨으면 약물하고 물리치료로 왔을 텐데 지금은 수술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저는 그냥 유튜브 보고 열심히 따라한 것 뿐인데요. 매일 빠짐없이 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나쁜 짓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분이 잘못하신 게 아니거든요. 모르셨던 거예요. 결국 박철수 씨는 수술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지금 박철수 씨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이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을 돕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서울, 대전, 부산, 제주 그냥 댓글로 지역 이름만 남겨주세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더 잘 전달이 되도록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어깨가 아프면 무조건 50견이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제가 대한정형외과학회 통계를 한번 봤거든요. 50대 이상 어깨 통증 환자의 68%가 50견이 아니래요. 거의 70% 가까이가 50견이 아닌 다른 질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중 절반 이상이 본인은 50견인 줄 알고 잘못된 운동을 하다가 상태를 더 악화시킨대요. 그럼 50견이 뭐고 회전근개 파열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50견은요.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우리가 관절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염증이 생기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병이에요. 마치 녹슨문처럼 어깨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굳어가는 병이에요. 반면 회전근개 파열은 완전히 달라요. 어깨를 움직이게 하는 힘줄이 있어요. 4개의 힘줄이 모여서 회전근개를 만드는데요. 이게 찢어지거나 손상되는 거예요. 마치 밧줄이 끊어진 것처럼 힘이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찢어지는 병이에요. 완전히 다른 질환이죠. 치료 방법도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요. 초반 증상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깨가 뻐근하다, 밤에 더 아프다, 팔을 올리기 힘들다. 이런 증상은 두 질환 모두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구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의사인 저도 진찰을 해보고 검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제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통증이 시작된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50견은 서서히 천천히 아프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세요? 한 달 전쯤, 2달 전쯤 이렇게 애매해요. 특별한 계기도 없어요. 반면에 회전근개 파열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요. 무거운 걸 들었다든지 넘어졌다든지 골프 쳤다든지 뭔가 분명한 계기가 있어요. 그리고 날짜도 정확히 기억나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15일 골프 치고 온 다음 날부터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통증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오십견은 어깨 전체가 뻐근해요.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짚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어깨 전체가 무겁고 아픈 느낌이에요. 반면에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바깥쪽이 정확히 아파요. 손가락으로 부위를 정확히 짚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밤에 누우면 통증이 확 심해져요. 제 환자분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선생님, 저는 밤이 무서워요. 낮은 그래도 견딜 만한데 밤만 되면 어깨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어떤 자세를 취해도 계속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회전근개 파열이에요. 세 번째로 팔을 들어 올려 보세요. 혼자 힘으로 팔을 옆으로 들어 올려 보는 거예요. 90도 이상 안 올라가시죠? 그럼 이번엔 반대쪽 손으로 아픈 팔을 잡고 들어 올려 보세요. 만약 반대 손으로 도와주니까 180도까지 쭉 올라간다? 이러면 50견 가능성이 높아요. 관절이 굳은 거라서 억지로는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반대 손으로 도와줘도 여전히 안 올라가거나 힘이 전혀 없다? 이러면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이 높아요. 힘줄이 끊어진 거라서 아예 힘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네 번째로 등 뒤로 손을 넣어보세요. 양손을 등 뒤로 돌려서 허리춤에서 시작해서 위쪽으로 올려보는 거예요. 아예 못 올리신다, 허리춤에서 멈춘다, 이러면 50견 가능성이에요. 올리긴 하는데 통증이 심하다, 이러면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이고요. 마지막으로 팔 떨어뜨리기 테스트예요. 이건 혼자서는 못하시고 가족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가족분께 부탁해서 팔을 90도로 들어 올려 달라고 하세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천천히 조절하면서 내려올 수 있다? 이러면 정상이거나 50견이에요. 그런데 팔에 힘이 없어서 뚝 떨어진다? 이러면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회전근개 파열 쪽으로 나오면요. 더 이상 집에서 스트레칭 하지 마시고 내일 당장 정형외과 가셔야 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 보면서 발견한 최악의 습관들이 있거든요. 이거 정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통증을 참으면서 스트레칭하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파도 참아야 낫는다. 통증을 뚫고 가야 관절이 풀린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통증은 여러분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지금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신호죠. 그걸 무시하고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줄이 더 찢어져요. 제가 환자분 중에 한 분을 봤는데요. 유튜브 영상 보고 악소리 지르면서 팔을 벽에 밀어 올리셨대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렇게 3개월 하셨는데 결국 힘줄이 완전히 끊어져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철봉에 매달리기예요.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운동이죠. 아침에 공원 가면 철봉에 매달려 계신 분들 정말 많이 보이잖아요. 어깨 아프면 철봉에 매달려야 된다.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민간요법이에요. 근데 이거 절대 안 돼요. 회전근개가 이미 손상된 상태에서 철봉에 매달리면 파열이 더 커져요. 제가 한 70대 할아버지를 봤는데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철봉에 매달리셨대요. 어깨 아픈 게 나아질 줄 알고 하신 거예요. 2개월 동안 정말 성실하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매달리고 계신데 뚝 소리가 났대요. 그러면서 팔이 완전히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소리였어요. 바로 119 부르셔서 응급실로 가셨죠. 자,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무거운 아령 들기예요. 근력을 키워야 낫는다며 5kg, 10kg 아령을 드시는 분들 계세요. 특히 젊었을 때 운동 많이 하셨던 분들이 그러세요. 나 예전에 20kg도 들었는데 이 정도야 뭐 이러시면서 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회전근개는 생각보다 얇은 조직이에요. 2에서 3mm밖에 안 돼요. 거기에
10kg 무게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더 찢어지죠. 약한 힘줄에 무리한 무게를 주면 완전히 찢어져요. 네 번째 최악의 습관은 뜨거운 물로 오래 찜질하기예요. 많은 분들이 어깨 아프면 뜨거운 물로 샤워를 오래 하세요. 사우나도 자주 가시고요. 열기가 통증을 풀어준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급성기에는 절대 안 돼요. 힘줄이 찢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염증이 심해요. 이때 뜨거운 열을 가하면 염증이 더 심해져요. 마치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거랑 똑같아요. 오히려 냉찜질을 해야 해요. 얼음을 수건으로 감싸서 20분씩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 최악의 습관은 병원 가는 걸 계속 미루기예요. 이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조금 더 버텨보자. 돈 아까우니까 운동으로 고쳐보자. 다음 주에 가야지. 이렇게 미루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 사이에 힘줄은 조금씩 더 찢어져요. 초기에는 부분 파열이에요. 힘줄의 일부만 찢어진 거예요. 이때 오시면 약으로 끝나요. 물리치료 몇 번 받으시면 돼요. 근데 미루시면 부분 파열이 완전 파열로 진행돼요. 그러면 수술밖에 방법이 없어요. 수술비 500만 원, 재활기간 6개월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3주 이상 어깨가 아프시면 병원 가세요. 조금 더 버텨보자 이러지 마시고 바로 가세요. 초기에 가시면 약으로 끝나요. 중기에 가시면 물리치료로 끝나요. 늦게 가시면 수술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회복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제가 수백 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정리한 방법이에요. 하루 6분만 투자하세요. 2주만 하시면 확실히 달라지실 거예요. 단 이거 50견이거나 초기 회전근개 손상일 때 하는 거예요. 통증이 심하면 하지 마세요. 첫 번째 단계는 응급통증 완화법이에요. 냉찜질을 하는 거예요. 얼음을 비닐봉지에 넣고 수건으로 감싸서 아픈 부위에 20분 대세요. 하루에 3에서 4회 하시면 돼요. 특히 밤에 자기 전에 한 번 하시면 야간 통증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지 마세요. 동상 걸려요. 반드시 수건으로 한 겹 감싸세요. 그리고 20분 이상 하지 마세요. 너무 오래 하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히려 안 좋아요. 두 번째 단계는 진자 운동이에요. 테이블에 한 손 짚고 허리 굽히세요. 아픈 팔을 축 늘어뜨리세요. 앞뒤 좌우로 천천히 흔드세요. 이때 절대 힘을 주지 마세요. 중력에 의해서 팔이 자연스럽게 흔들리게만 하는 거예요. 하루 3회 1회당 10번 하시면 돼요. 이 운동의 핵심은 관절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벽 기어오르기예요. 벽을 향해 서세요. 손가락으로 벽을 기어오르듯 천천히 올리세요.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10초 유지하세요. 여기서 절대 기억하세요.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셔야 해요. 아픈데 억지로 올리면 안 돼요. 하루 2회 1회당 5번 하시면 돼요. 네 번째 단계는 고무밴드 운동이에요. 고무밴드를 문고리에 고정하세요. 밴드 잡고 천천히 당기세요. 5초 유지 후 천천히 풀어주세요. 하루 2회 1회당 10번 하시면 돼요. 이때 고무밴드 강도가 중요해요. 너무 센 거 쓰지 마세요. 편의점에서 파는 가장 약한 걸로 시작하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날개뼈 모으기예요. 등을 곧게 펴고 서세요. 양쪽 날개뼈를 뒤로 모으듯 당기세요. 5초 유지하세요. 하루 3회 1회당 10번 하시면 돼요. 이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깨 통증의 50% 이상이 잘못된 자세 때문이거든요. 목이 앞으로 나오고 어깨가 말리면 회전근개에 계속 압박이 가요. 여섯 번째 단계는 수면 자세 개선이에요. 아픈 쪽으로 눕지 마세요. 반대쪽으로 누우시고 아픈 팔 아래에 베개를 받쳐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야간 통증이 50% 이상 줄어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세요. 그냥 습관대로 아픈 쪽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그러면 힘줄에 계속 압박이 가서 밤새 아프죠. 자, 여기서 제가 약속드렸던 특급 비법을 공개할게요. 5초 어깨 힘줄 안정화 동작이에요.
양손을 깍지 끼세요. 깍지 낀 손을 머리 뒤로 가져가세요.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당기세요. 5초 유지하세요. 이 동작이 왜 특급이냐면요. 회전근개의 모든 힘줄을 동시에 자극하거든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하세요. 2주 후에 확실히 다르실 거예요. 단 통증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이 동작은 회복기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선생님, 왜 병원에서는 이런 간단한 방법들을 자세히 안 알려주나요? 제가 의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요. 한 환자당 5분밖에 못 봐요. 그 시간 안에 진찰하고 처방하고 설명하기 벅차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환자분들이 집에서 운동 열심히 하셔서 나으시면 병원 재방문이 줄어들어요.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드는 거죠. 물론 모든 의사가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분들이 진심으로 나으시길 바라요.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 시스템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위험 신호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당장 병원 가셔야 해요. 3주 이상 지속되는 통증,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의 통증, 팔에 힘이 없어지는 것, 뚝 소리와 함께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것, 어깨가 부어오르거나 멍이 드는 것, 2달 이상 스트레칭 했는데 안 낫는 것, 팔이 90도 이상 안 올라가고 통증이 심한 것, 이 7가지 중 단 한 개라도 해당되면 더 이상 집에서 버티지 마시고 병원 가시길 바래요. 박철수 씨 기억하세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분이요. 그분은 결국 수술하셨어요. 수술비 500만 원, 재활기간 6개월이 걸렸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재활을 받으셨어요.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으시고 제가 알려드린 운동도 성실하게 하셨어요. 6개월 후. 그분이 다시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선생님, 이제 팔이 완전히 올라가요. 컵도 들 수 있고 머리도 감을 수 있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진작 병원에 왔어야 했는데 6개월 전에 왔으면 수술 안 해도 됐을 텐데 정말 후회돼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초기에 오시면 약으로 끝나요. 중기에 오시면 물리치료로 끝나요. 늦게 오시면 수술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정리하면 이래요. 어깨 통증의 70%는 50견이 아니에요.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반드시 구별해야 해요. 3주 이상 아프시면 반드시 병원 가셔야 해요. 잘못된 운동 어깨를 더 망쳐요. 제대로 된 회복 루틴을 하루 6분씩 2주만 하시면 확실히 달라요. 통증이 있으면 절대 억지로 운동하지 마세요. 초기에 치료하면 약으로 끝나지만 늦으면 수술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어깨 때문에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카톡이나 밴드에 이 영상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어깨를 그리고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수술비 500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누군가의 6개월 고통을 막을 수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강의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의학박사 황수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어깨가 다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